정호영 전 BBK 특검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예.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해서 요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자회견 보셨죠? 네네, 물론입니다. 예. 정호영 전 특검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공방에 오고 갔습니다. 네네네. 그 내용도 당연히 아실 테고. 자, 그러면 당연하죠. 예. 심판을 좀 봐주십시오. 개찐도찐인데요. 네, 뭐, 두 분 다, 예. 뭐, 특검이든, 그 당시 검찰이든 다, MB와 관련된 수사 더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은 그거 수사 의뢰 안 한 건 인정하면서도 목록을 달아서 넘겼으니까 인계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예. 그 당시 특검법에 의하면, 옵셔널 벤처스 관련된 그 주가 조작 사건하고, MB의 횡령 부분이 명백히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120억 부분은 그 지금 비자금 의혹이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그 특검법상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은, 그건 수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인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 또 넘길 때 검찰로 시간이 부족해서 넘겼다고 한다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인데요. 반대로 임채진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목록을 써, 그러면 수만 페이지니까 어떻게 찾냐 하는데 그거 의지만 있으면 금방 호기심이라도 한번 쭉 이렇게 들춰보면 수만 페이지라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인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뭐 발견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수인계 안 한 건 확실하고. 예, 그건 맞고요. 예,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의지가 있었다면 할 수 있었는데 검찰도 의지가 없었다 당시에. 그렇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어떤 분입니까? 그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명했고 그 다음에 MB 대통령 때 대통령 되면서 보통은 다 바꾸잖아요. 전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은. 네. 근데 그대로 있다가 소위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신 분 아닙니까? 여하간 지금 그 의원님 입장에서는 정호영 특검의 주장이 황당하나 당시 네. 검찰도 의지만 있었다면 수사할 수 있었는데 덮어뒀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건 명백하다. 이 정도로 정리.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할 수 있겠군요. 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호영 특검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입건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 아닙니까? 100억 원이 넘는 110억, 그래서 나중에 125억이 됐는데 그 돈이 5년간 없어졌거든요. 예. 그걸 발견했다면 이 큰 돈을 정말 경리 여직원이 가능한 건가? 그걸 의심을 품고 그것이 문제됐던 그 당시에 혹시 이게 MB 비자금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고 수사를 하는 게 마땅했죠. 그리고 그 당시 특검법상에 그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이니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안 했으니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지. 다스 실소유주를 규명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요약되는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 구조적으로는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현재의 검찰에 출두하는 증인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죠. 예. 왜 그런 거 아니? 그 당시 2008년 1월 달은 이명박 MB가 소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잖아요. 예. 그때 만들어진 특검이니까 참 그거는 참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인데 수사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린 건 맞고요. 예. 한계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잘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잘했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피하다. 예. 참 얼굴 들 수가 없다라고 해야죠. 그래야지. 그때는 이러저런 한계가 있었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는 게 이제 결심하신 거군요. 아니 특검이 왜 특별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그래서 특검으로는 안 돼요. 공수처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공수처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공수처 얘기를 하면 마무리 지어보죠. 지금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 사정기관들 관련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정된 내용을 얘기했는데 워낙 그 범위가 넓고 그리고 생소한 말들이 많고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 경찰의 시대가 이승만 정권 때 있었고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부 독재 시대, 군부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이후라고 평가를 하는데 검찰의 시대가 열렸죠. 이제는 국민 주권의 시대거든요. 즉 권력기관이 국민 앞에서 통치의 대상으로 지금 말 그대로 권한 남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권한을 분산해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시네요. 지금 뭐,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권 폐지하고, 국내 파트 폐지하고, 그리고 뭐, 해외하고 대북만 살리고, 그리고 검찰 그 기소 독점권이 이제 폐지되고, 공수처가 그 권한을 가져가고, 경찰이. 그러니까요. 네, 예, 경찰이.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한다든지 뭐 그래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도 나왔는데요. 네. 또 국내 파트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이 발달돼 있고 온 국민들이 지금 다 일종의 감시의 주권자들이 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대북과 해외 파트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이 필요한 때인데 거기에만 매진해도 국정원의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냥 이게 국정원이 힘 빼기라든지 권한을 뭐 약화시킨다는 차원을 이해하지 마시고 제대로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검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니까 남용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경찰에게 상당 부분 이관한다는 거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경찰이 공룡화되니까 철저하게 내부 통제를 하겠다. 자치경찰제라든지 또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철저한 분리 이런 것들이 내용들입니다. 뭐 원래 이런 방안들이 나올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거 정부에서 이제 검찰 혹은 국정원을 그들이 가진 권한을 자기들이 써서, 문제가 됐고, 다 좋은데, 이게 과연 국회를 통과하겠습니까? 지금, 뭐,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쉽게 동의하지 못할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게다가 검찰이나 국정원도 반발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개특위가 출범하는데요. 저는 법사위보다는 훨씬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관건은 국민의 성원과 지지라고 봅니다. 저는 뭐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새로 구성된 사개특위에서 야당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아주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죠. 앞으로 시간을 따로 한번 잡아서 길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현재의 검찰에 출두하는 증인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죠. 예. 왜 그런 거 아니? 그 당시 2008년 1월 달은 이명박 MB가 소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잖아요. 예. 그때 만들어진 특검이니까 참 그거는 참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인데 수사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린 건 맞고요. 예. 한계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잘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잘했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피하다. 예. 참 얼굴 들 수가 없다라고 해야죠. 그래야지. 그때는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었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는 게 이제 결심하신 거군요. 아니 특검이 왜 특별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그래서 특검으로는 안 돼요. 공수처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공수처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공수처 얘기를 하면 마무리 지어보죠. 지금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 사정기관들 관련해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정된 내용을 얘기했는데 워낙 그 범위가 넓고 그리고 생소한 말들이 많. 주장이 황당하나 당시 검찰도 의지만 있었다면 수사할 수 있었는데 덮어뒀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건 명백하다. 이 정도로 정리.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할 수 있겠군요. 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호희 특검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입건하거나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 아닙니까?
100억 원이 넘는 110억, 그래서 나중에 125억이 됐는데 그 돈이 5년간 없어졌거든요. 예. 그걸 발견했다면 이 큰 돈을 정말 격리 여직원이 가능한 건가? 그걸 의심을 품고 그것이 문제됐던 그 당시에 혹시 이게 MB 비자금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품고 수사를 하는 게 마땅했죠. 그리고 그 당시 특검법상에 그 수사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이니까요. 이건 그걸 안 했으니까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지. 다스 실소유주를 규명하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요약되는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 구조적으로는 수사. 정호영 전 BBK 특검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예.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박범계 최고위원 연결해서 요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기자회견 보셨죠? 네네, 물론입니다. 예. 정호연 전 특검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공방에 오고 갔습니다. 네네네. 그 내용도 당연히 아실 테고. 자, 그러면 당연하죠. 예. 심판을 좀 봐주십시오. 개찐도찐인데요. 네, 두 분 다, 예. 특검이든, 그 당시 검찰이든 다, MB와 관련된 수사 더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은 그거 수사 의뢰 안 한 건 인정하면서도 목록을 달아서 넘겼으니까 인계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예. 그 당시 특검법에 의하면, 옵셔널 벤처스 관련된 그 주가 조작 사건하고, MB의 횡령 부분이 명백히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 120억 부분은 지금 비자금 의혹이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해방 이후에 경찰의 시대가 이승만 정권 때 있었고요.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군부 독재 시대, 군부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이후라고 평가를 하는데 검찰의 시대가 열렸죠. 이제는 국민 주권의 시대거든요. 즉 권력기관이 국민 앞에서 통치의 대상으로 지금 말 그대로 권한 남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권한을 분산해서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시네요. 지금 국정원에서는 대공수사권 폐지하고, 국내 파트 폐지하고, 그리고 해외하고 대북만 살리고, 그리고 검찰 기소 독점권이 이제 폐지되고, 공수처가 그 권한을 가져가고, 경찰이. 그러니까요. 네, 예, 경찰이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도 나왔는데요. 네. 또 국내 파트는 얼마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이 발달돼 있고 특검법상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은 그건 수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인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 또 넘길 때 검찰로 시간이 부족해서 넘겼다고 한다면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인데요. 반대로 임채진 검찰총장은 그 당시에 목록을 그러면 수만 페이지니까 어떻게 찾냐 하는데 그거 의지만 있으면 금방 호기심이라도 한번 쭉 이렇게 들춰보면 수만 페이지라는 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인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 발견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역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수인계 안 한 건 확실하고. 예, 그건 맞고요. 예,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이 의지가 있었다면 할 수 있었는데 검찰도 의지가 없었다 당시에. 그렇습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어떤 분입니까? 그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임명했고, 그 다음에 MB 대통령 때 대통령 되면서 보통은 다 바꾸잖아요. 전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은. 네. 근데 그대로 있다가 소위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신 분 아닙니까? 여하간 지금 의원님 입장에서는 정호연 특검